안녕하십니까. 윤여상TV 세상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T.S. 엘리엇의 황무지, 이 작품하고 우리나라 현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황무지라는 제목은 잘 모르셔도 4월은 잔인한 달, 이 구절은 많이들 아시라고 믿습니다. 1922년에 발표된 아주 길다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입니다. 1차 대전 직후에 그 유럽에 아주 어려웠던 그 시기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을 때 1차 대전이 발발을 해서 이 시대의 꿈들을 완전히 다 깨져버리게 했어요. 당시에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또 도시화가 많이 진전됨에 따라서 소외감이나 또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계층이 형성이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질이나 세상적 성공에 크게 가치를 두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단절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시작이 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겨울의 힘이 완전히 간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고 새로운 봄의 생명력이 강하긴 하지만 양자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서 아름다운 계절을 이뤄나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욕망을 휘젓고, 기억이라는 것은 그 1차 대전 전에 화려했던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절에 대한 그런 욕망을 또 이것이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뜻이 깊은 철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80년대 우리나라는 당시에 스위스 어느 연구기관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한국이 지금같이 성장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시절을 지금 일깨우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더 나은 미래를 일구어 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가 계속됩니다. 태양이 쪄이고 죽은 나무에 쉼터도 없다. 메마른 돌에는 물소리도 없다. 붉은 바위 아래 그늘이 있을 뿐이다. 황무지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죽은 나무, 메마른 돌, 붉은 바위. 여기 쉼터도 없고 물소리도 없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늘이 있을 뿐. 그늘이 얘기를 합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밖에 뜨거운데 여기 오면 참 시원하고 안락해요. 이리 오세요.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속임수일 수가 있어요. 신기루 같은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속임수일 수가 있고 신기루 같은 환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 계속입니다. 1년 전 당신이 내게 히아신스를 주었죠. 사람들은 나를 히아신스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히아신스 꽃은 향기롭고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이 탄생하게 된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히아신토스라는 아주 멋진 청년이 있었는데 아폴로 신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의 질투를 사서 이 청년은 죽게 됩니다. 그때 흘린 피에서 히아신스 꽃이 탄생했다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환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히아신스를 주었어요. 이 말은 다시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생해달라는 뜻이고, 나를 히아신스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상상력을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거의 한국의 영광된 모습,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위대한 한민족으로 돌아가 달라, 그런 의미로 히아신스를 주었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학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세계의 희망이 한국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지는 그런 정신력, 능력, 이것이 세계의 희망이다, 그런 뜻인데, 이 말대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다시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제 신경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가지 말아요. 여기 자세한 사항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글에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 달라고 도움과 위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신경증 증세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인의 행복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하위권입니다. OECD 그 중에서는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 이게 세계 상위권이죠.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에 제가 있던 나라에서 행복지수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세계 최빈국인데 항상 행복지수가 10위 이내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이러한 국민의 아픔을,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고심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조심해야 해요. 현실감 없는 도시. 세상이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사이 보이스 피싱이니 전세 사기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과 현실의 가혹한 그러한 모습, 마치 여기 사진에 부러진 다리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실감 없는 도시, 이 현실감 없다는 말은 이 영어의 unrealistic, 그걸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가 현실감이 없다기보다 위선적이라는 말이 보다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에서 그러나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 그리고 돈의 힘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그런 세상, 이러한 모습을 현실감이 없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황무지 같은 그런 황량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던 그는 지금 죽었고
우리는 지금 죽어간다. 이 구절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만큼 유명합니다.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렇다 해도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일을 향해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너머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줘야 돼요.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어려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당락을 떠나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요?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 머리가 부러져 내린 상태에서 거리를 헤매겠어요. 우리는 내일 뭘 해야 할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 강조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쳐내린 상태에서 거리를 헤매겠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 짧은 머리는 군인이나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60년대 미국의 히피들, 그 사람들은 장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에 대한 어떤 도전이죠. 그 옛날에 유럽의 귀족들은 머리를 길게 가발을 썼죠. 권위의 상징입니다. 특히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쳐내렸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막가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뭐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은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꼭 이래요. 그래서 이제 총선도 마쳤는데 정치권에서 이러한 그 현실을 직시하고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5. 개를 멀리해. 비록 그놈이 인간의 친구이기는 하나 발톱으로 시체를 파헤칠 거야.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완견이라는 말 대신에 반려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친구였던 개가 파괴자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집단이 있다면 온갖 좋은 말로 접근을 해서 달콤한 말을 하다가 그들 계획대로 한국이 망하게 된다면 그 시체를 발톱으로 파헤치는 집단이 바로 그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